대한민국 부동산 폭락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이유 이야기예요. 부동산 이제 바닥을 찍었다. 전셋값이 꿈틀거린다. 언론에서 여전히 뻔뿌질하고 있지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절대 그런 날이 당분간은 올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미국입니다. 1분기 사상 최대 물량 쏟아진 미 국채 글로벌 금리 자극. 요 소식을 제가 좀 더 쉽게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충격받으실 건데요. 바이든도 진짜 못해요. 바이든이. 미국 경제를 박살내고 있는 게 바이든이기도 합니다. 자, 미국 정부가 국채 발행이 급증했다는 거예요. 시장 금리 상승 우려. 미 정부가 재정 적자 폭 확대로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규모의 국채를 발행했어요. 국채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게 금리죠.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미 하원, 우크라이나 대만 950억 달러 지원 예산안. 전쟁이나 전쟁 우려 때문에. 재정 지출을 떠받들기 위한 국채 물량이 앞으로도 계속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돼? 달러가 계속 풀려? 그럼 금리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미국 금리 인하한다. 올해 3번 정도는 인하할 것이다. 헛소리라는 분석입니다. 이건 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 하원은 전쟁 때문에 지금 중동, 이스라엘, 하마스, 이란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대규모 지출 법안을 통과시켜 전쟁 지원해야 되니까 84조 원, 36조 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지원을 위한 재정 지출 현실화. 어떡할 거야 이 돈.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시장 금리 상승 압력 작용한다는 겁니다. 자, 재무부의 이번 주 1,830억 달러 규모 국채 입찰에 2년 만기는 연 5%가 넘는 표면금리로 발행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것도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건데 진짜 충격적인 게 뭐냐면 연준에서도 기준금리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당연하죠. 달러를 계속 풀잖아. 그럼 물가가 오르지. 화폐 가치는 떨어지니까. 올해는 이 연준에서 3회 이상 금리 내릴 거다. 그래가지고 주가도 막 오르고 부동산도 꿈틀거리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야 이제 좀만 버티면 영끌족 이자 폭탄에 막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금리 한두 번 낮추면 우리나라 다시 떡상한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택도 없는 소리라는 겁니다. 전쟁 장기화, 각국의 재무장, 글로벌 공급망 재조정, 인플레이션 고착화, 미국 금리는 몇 년 내 높게는 8% 또는 그 이상까지 오를 수 있다. JP 모건 회장이 이런 경고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미 정부의 재정 적자가 시장금리 고공행진의 근본 원인이다. 지금 어느 정도로 국채를 뿌리고 있냐, 퍼붓고 있냐. 7조 2천억 달러 채권 발행했는데 이게 코로나 때 그때보다 더 많이 찍어냈어요. 코로나 때보다 돈을 더 많이 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왜? 미국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1분기까지는 금리 인하 기대 때문에 시장금리 많이 안 오르고 국채가 소화가 됐는데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이 3개월 연속 치솟고 있어요. 그리고 재무부 장기 국채 입찰에 투자자들이 빠지죠. 그럼 어떻게 해? 이걸 팔아야 되니까 금리 더 올려줄 테니까 미국 국채 좀 사주세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가니 이거 국채를 또 이렇게 발행해? 그러면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는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럼 팔아야 되니까 재무부 입장에서는 국채 금리 더 올려줄게. 그러면 이자만, 국채 이자만 어마무시하게 또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 상황이 지금 매우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준에서는 금리 낮출 여력이 아예 없어요. 자, 재정 적자 우려가 더 커지고 있죠. 조 바이든은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첨단 친환경 산업 보조금, 대대적인 학자금 탕감, 지출을 확대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뭐 어떤 켄 그리핀이라는 사람은 실업률이 3.75에 머무는 좋은 상황인데 미국 정부가 재정 적자를 낸 건 무책임하다. 이게 골 때리는 겁니다. 이게 바이든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데 자, 트럼프가 실리했단 말이에요. 한국한테도 니네 주한미군 부담금 니들 더 내. 한국 돈 많은데 우리가 왜 지켜줘? 무조건 실리를 따져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 빼. 우리가 무슨 세계 경찰이야? 우리나라한테 실질적인 도움 안 되면 우리 돈 들여서 막 방해해주고 이런 거 하지 마. 막 철수시키고 트럼프가 했단 말이야. 바이든은 뭐냐? 미국은 전 세계 큰형님인데 그거 되찾겠다. 미국의 위상을 되찾겠다. 정의의 사도 그 노름하다가 어마어마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도 확실히 진영 논리에 빠지게 되죠. 우크라이나를 밀어주는데 거기에 너무 많은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이란 이 갈등에도 이스라엘에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고, 저는 바이든의 영웅놀이 때문에 미국이 쓰지 말아야 할 돈은 너무 많이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상황이 안 좋으면 코로나 때 정말 돈을 국민들한테 살포했단 말이에요. 미국은 그때보다 달러를 더 많이 찍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보다. 이런데 어떻게 미국 금리가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미국 국채 현황을 좀 보면요, 일본, 중국이 압도적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미국 국채를 소화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원래 1등이었는데 중국이 많이 팔았어. 2등으로 내려갔네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중국 보세요.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 잔고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쭉 떨어졌다가 지금 조금 사고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이 국채를 발행을 했어. 그러면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제일 많이 사? 중국하고 일본이 미국 국채의 큰 손들인데 이 둘이 안 사. 중국은 계속 팔고 있어요. 국채를. 줄이고 있죠. 그러면 미국 국채를 발행한다는 건 뭐예요? 미국이 돈이 필요하다. 나라가 보증하는 채권을 팔 테니까 니들이 좀 사라. 사람들아 좀 사줘라. 근데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큰손 중국, 일본이 안 사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국채 금리를 올려야 돼요. 이자 더 줄 테니까 사세요. 그래야 소화가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2년 만기,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기준금리가 올라가지 않아도 시장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시장금리가요. 기준금리는 동결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돼요.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렸어요. 물건을 내다 놨는데 원래 잘 사던 큰손들이 안 사버리면 잔챙이들만 막 달라붙어서 사봐야 미국이 발행하는 양 소화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자 더 쳐줄게. 이자를 더 쳐줘야지만 미국 국채가 소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미국 달러의 가치가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내고 그러면 물가는요? 오를 수밖에 없죠. 미국 물가 상승률을 잡았다 했는데 못 잡았어요. 지금. 왜 못 잡았어? 이렇게 달러를 찍어내는데 뭔 수로 잡냐고요. 못 잡죠. 못 잡습니다. 미국 지금 물가를 못 잡는 게 금리 때문이 아니라 달러를 너무 찍어내고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미국 금리가 높은 채로 유지가 되면 우리나라 환율 어떻게 됩니까? 박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금리 인하 절대 못합니다. 금리 인상도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불확실성이 더 커지게 돼요.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건요, 불황도 아니고 호황도 아니고 과열된 것도 아니고 불확실입니다. 불확실. 우리나라 경제는요,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 최악인 거죠. 악재도요, 공개가 다 되면 호재로 바뀝니다. 자, 더 이상 악재는 없다. 그러면 반등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경제는요, 미국이 불안정해지면 불확실성만 점점 커지죠. 근데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에요. 어떡할 거야? 방법이 없습니다. 부동산 더 떡락합니다.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 금리가 더 오른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말을 막 해가면서 막 올렸어. 자, 연준이 금리를 급하게 올렸다, 많이 올렸다라는 건 뭐예요? 돈을 회수하겠다는 뜻입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 코로나 때 너무 많이 풀려서 물가가 너무 올라.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서라도 돈을 회수하겠다. 연준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가면서 금리를 급격히 올렸는데 바이든 정부는 국채를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이 찍어내고 있어요. 달러를. 그러니까 연준과 행정부가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근데 미국이 실업률은 낮아요. 경기는 좋아. 자, 이제 경기도 좋고 금리를 많이 올려서 돈만 잘 회수하고 물가를 잡으면 연착륙 가능하다. 연준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돈을 이렇게 찍어내버리면 연준 입장에서는 연착륙하고 금리를 이제 서서히 단계별로 하락을 시키면서 다시 증권이나 부동산 쪽에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안 돼.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인 겁니다. 미국의 금리는 올라가면 올라갔지 당분간 인하는 없다. 미국 금리 인하 없다라는 소식만 나와도 대한민국 부동산 휘청휘청합니다. 환율 휘청휘청해요. 우리나라 미국보다 금리가 싸. 우리나라가 왜? 무슨 자격으로?
그러면 안 되는 나라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을까? 자, 부동산 바닥 찍었다, 반등할 거다, 펌프질하고 있는 언론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미국 금리가 내려가야 우리나라 금리도 내릴까 말까 하고 그래야 돈이 부동산 쪽으로 다시 가지. 미국 금리가 오를 수 있다라는 것만 해도, 아니 인하가 없다라는 소식만 나와도 우리나라 부동산 그냥 박살나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보면 당분간 미국은 돈을 계속 찍어낼 계획이고 계속 발행할 수밖에 없는 플랜이 짜여져 있고, 그러면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중국, 일본 큰 손들은 미국 국채를 지금 사지 않고 있고, 그러면 더 이자를 많이 쳐줄 수밖에 없으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시장 금리는 올라가고, 미국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시장 금리도 덩달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영끌족 뒤져나가고 경매 물건 터져나오고 부동산 PF도 터질 수밖에 없고 아파트 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 돈 벌 생각 향후 5년 이상은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도 향후 3년 동안은 부동산 반등 절대 못한다. 3년 안에는 반등할 수가 없습니다. 언론들이 펌프질하는 거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미국의 심각한 경제 상황, 바이든이 전쟁에 지원하느라고 어마무시하는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 여기에 빵꾸난 걸 누가 메꿔줘? 대한민국 윤석열이 우리나라 기업들 100몇 조 막 갖다가 투자하고 이걸로라도 메꿔서 그거 잘했다라고 지금 자랑하는 거, 이거밖에 없는 게 바이든이에요. 지금 바이든 내가 잘한 것도 있어. 한국에 나보고 얼마나 많이 투자한 줄 알지? 이거 백악관의 홈페이지에 또 걸어놨어요. 그거 말고는 바이든은 진짜 영웅놀이에 빠져가지고 미국 경제 망치고, 미국 경제 망치면 우리나라도 힘들어. 트럼프 당선이 세계 경제를 위해서도 저는 낫다고 봅니다. 진짜 바이든 너무해. 그리고 역대 민주당 정권은 다 친일 정권입니다. 대한민국 도움 안 돼요. 대한민국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게 낫다.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쯤에 우리나라도 이재명으로 대통령이 바뀌어 있어야지 된다. 아니면 트럼프는요, 윤석열 빤스까지 뺏겨먹을 인간이거든요. 바이든은 뺏겨먹으려고 안 해도 알아서 벗어줬는데 트럼프는 그나마 남아있는 것까지도 다 뺏겨먹을 인간이야. 저거 호구인데?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쯤에는 우리도 바뀌어 있어야 돼. 아니면 진짜 싹 다 발라먹어 간다, 미국이. 큰일 납니다, 진짜. 부동산 펌프질 속지 마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각자 도생의 시대. 금 플러스 자산, 안전자산에 내 재산을 분산 투자해 놓으십시오. 현찰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답이 아닐 수 있어요. 대한민국 현찰은 계속해서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잘 분산 투자하십시오. 여유 있는 분들, 우리야 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안전자산 같은 소리 하네 이러겠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거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